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와인 리뷰, 뉴브런쥐. 캐나다 와인은 흔하니까 맥주처럼. 그래서 저번 맥주 영상처럼 좀 리뷰가 흔히 없는 뉴브런쥐 와인을 가져왔고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와인 리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 맥주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찍고 나서 제가 그때 맥주를 사러 리큐어샵에 가가지고 그 직원분들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이쪽 MB주도 이것저것 술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위스키도 있고 보드카도 있고 와인도 있고 맥주에 뭐 말할 것도 없고, 럼은 없었던 것 같다. 아무튼 그 정도 있었는데 럼이랑 데킬라 빼고는 진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아무튼 anyway, 그래서 사실은 보드카나 위스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아시겠지만, 그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한 리뷰도 좀 제가 느꼈던 점이나 거기서 겪었던 것, 그런 것도 리뷰하려고 쓴 그 겸사겸사 하는 거라서 나름 이것도 정보 전달이잖아요. 물론 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고퀄리티, 양질의 정보를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되게 잘 전달해 드린 건 아니지만 정보 전달을 해드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마시면서 하기에는 좀 빡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술이 강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마시면서 하다가는 막 나중에 혀도 꼬이고 약간 좀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가볍게 와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와인은 그래서 마그네틱 힐 와이너리에서 만든 화이트 와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뜬금없이 또 캐나다에 있는 양반이 필리핀 얘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영어 노베이스로 준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런 분들 중에 캐나다 오시기 직전에 뭐 캐나다든 호주든 어디든 간에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시고 오신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동기를 몇 번 봤었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해보려고요. 거기 꺼내가지고. 아무튼 먼저 와인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브리딩 이런 거 뭐 민감하신 분이 안 계실 거로 믿을게요.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 물론 저렴한 와인이라도 브리딩을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그냥 가볍게 마시는 건데 뭘 그런 거 따져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안주를 준비했어요, 특별히. 멜론, 칸탈루페 멜론인데 원래 여기서 비싸서 안 사 먹거든요. 근데 자그마치 50% 할인 행사, 그래서 잽싸게 얻었습니다. 이런 날이 흔하지가 않아요. 화이트 와인이네요. 화이트 와인. 제가 맥주는 그래도 좀 맛을 판별할 줄 알아도 와인은 모르겠어. 소믈리에도 아니고. 뭐 사실 그러지 않아요? 맥주나 뭐 위스키나 뭐 이런 건 좀 알겠어도 소주, 특히 보드카, 와인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좀 차이를 크게 모르겠어요. 뭐 플레이버드 된 거랑 얘기가 다르죠. 그건 향이 다르니까. 근데 언플레이버드 뭐 보드카 아니면 뭐 소주, 뭐 와인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앞에 잡소리가 길었고, 필리핀 어학연수에 가서 일단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제가 갔던 지역은 바기오이래요. 이게 해발 3000m인가 거기 있는 지역이거든요. 필리핀의 루손섬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윗부분에 있는데, 왜 제가 이 지역을 선택했냐면은 첫 번째로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실 거예요. 선선해요. 일단 진짜 일단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분위기, 도시 분위기라 하죠. 아니면 거기 있는 학원들 학업 분위기, 이게 더 맞겠다. 학업 분위기가 뭐 세부나 보라카이 이런 데도 학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약간 좀 놀기가 편할 것 같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바다도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어. 특히 저도 바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데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노는 데 있어서 노출이 좀 더 쉽게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바기오를 선택했고, 세 번째 이유는 학원의 퀄리티. 들어보니까 뭐 듣기도 했고 가기 전에 제가 조사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학원의 퀄리티가 바기오가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기오를 선택했고, 마지막 이유는 치안이 정말 괜찮대요. 실제로도 정말 괜찮았어요. 뭐 딱히 위험하다 느낀 적 없고, 늦게 저 혼자 막 되게 늦게 막 주말 같을 때 술 마시고 되게 늦게 막 밤새고 막 술 먹고 들어간 적도 많거든요. 근데 한 번도 위험하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국만큼 안전했던 것 같아요. 남자의 한해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의 경험상이, 물론 다른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갔던 학원 이름은, 이거 사실 말해도 되나 이거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그리고 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 편집하면 되겠지. 학원 이름은 A 플러스 어드밴스 아카데미. 되게 다른 학원도 많긴 많아요. 근데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과정이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뭐 흔히들 뭐 일반 영어, 그리고 스파르타, IELTS, 뭐 등용문, 뭐 다른 시험들, 토플이나 뭐 이런 것도 많긴 하겠지만, 스파르타 과정 중에 A 플러스가 유일하게 1대1 수업이 6시간인가 주어지거든요. 이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건데, 뒷부분에.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학원 분위기도 좀 여기가 좀 빡세다 해서 그랬던 거고, 기간. 네 번째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제가 총 6개월 동안 갔어요. 6개월 동안 다녀왔고, 왜 이때 갔냐면은, 이때가 그나마 건기랑 좀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갔다 와서 호주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이런 고려했을 때 이게 시기가 제일 맞기 때문에 이때 가긴 했는데, 일단 6개월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길면 사람이 좀 처지기도 하고, 이거보다 짧으면은 좀 살짝 모자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 당시 저의 영어 실력으로 미뤄봤을 때 저랑 비슷한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코스는, 다섯 번째로 코스는 제너럴 잉글리시라서 일반 영어 3개월 하고, 그러고 나머지 3개월은 IELTS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전 이건 살짝 좀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은 제너럴 잉글리시 스파르타반을 4개월 하고 IELTS를 2개월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 이렇게 3개월 했을 때 3개월 끝나고 첫 IELTS 한 달째에 좀 빡셌어요. 사실 좀 뭐라 그러지가, 좀 적응 쉽게 안 된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너럴 잉글리시 스파르타를 4개월 하고 IELTS 2개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갈 때, 여섯 번째로 갈 때 어떻게 가냐면은 제주항공으로 그냥 편도 끊고 왔거든요. 30만원 주고 갔던 것 같은데, 이거를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타고 가면은 픽업 날짜 오는 그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픽업 버스가 와요. 근데 그 픽업 버스가 저희 학원만 오냐? 그게 아니라 모든 학원에서 맞춰가지고 되게 큰 리무진 버스급의 그런 규모의 버스를 하나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날 맞춰서 온 사람들이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 타서 마닐라 공항에서 바기오까지 6시간인가 7시간인가 8시간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새벽 동안 계속 가는데, 그래서 버스에 자고 이게 깰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기오가 산이잖아요. 그럼 막
산을 올라가요, 버스가. 그러면 되게 울퉁불퉁하고 막 되게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그 느낌에 무조건 깰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자서 거의 뜬눈으로 가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쯤 되니까 산 올라갈 때쯤 되니까 다 깨더라고요. 그래서 다 올라가서 바기오 도착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은 되게 여러 개서 보냈다 했잖아요. 그 모든 학원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처음에 모놀에서 그러니까 모놀 학원 등록하신 분들 내리고, 그 다음 뭐 파인즈 등록하신 분 내리고, 뭐 웨일즈 등록하신 분 내리고, 그 다음 뭐 에이플레스 등록하신 분 내리고, 이렇게 다 내려줘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도착을 해요, 학원에. 그 다음으로 학원 첫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학원에 첫날을 보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짐 풀고 나서 아침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레벨 테스트를 봐요. 이게 문법, 독해, 리스닝, 발음, 말하기, 어휘, 이렇게 6가지 시험을 다 100점 만점이 기준이에요. 다 이걸 6가지 시험을 다 보는데, 일단 마시고 목말라 죽겠다. 아무튼 보는데 문법 50분, 리딩 20분, 복화 30분, 스피킹이랑 발음 10분이었나? 네, 그랬던 것 같고, 리스닝 30분, 라이팅 10분,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총 2시간 30분이죠.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그 지도 선생님이라나요? 선생님이랑 인터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끝나요. 그 결과를 토대로 반이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냐면은 배치메이트라거든요. 다 같이 그날 온 동기들을. 그래서 동기들이랑 다 같이 SM몰이라고 있어요. 되게 대형 쇼핑몰인데 지프니 타고 다 같이 거길 가요. 가서 단체로 환전을 해요. 환전하고 자유시간을 줘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가 되게 좋아요. 저도 그때 막 시내 구경하고, 막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 우리나라엔 아직 크로넛이라는 게 생기기도 전에 여기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2개 먹었잖아요. 하나 사 먹고 또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사 먹었어. 아무튼 그러고 졸리비 갔다가, 그 유명한 졸리비 가서 졸리비도 먹어보고, 스타벅스도 갔다가 막 되게 막 할 거 다 했어요. 혼자 막 진짜 재밌게 보내고 나서 학원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이랬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학원 시스템.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떠냐면은, 학원 시스템 및 수업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숙사는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통금이 있어요. 10시까지. 주말엔 딱히 없었던 거로 기억해요. 그리고 잠시만요. 한잔 마시고. 외출하고 나서 학원에 들어올 때 랜덤으로 가방 검사를 해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술이나 막 이런 거 들고 올까봐 검사를 하는데, 걸리면 큰일 나요.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바로 이때 뒤에. 그리고 또 시스템 중에 말씀드릴 게 공용 공간, 그러니까 퍼블릭 에어리아죠. 그런 데서는 무조건 영어만 써야 돼요. 그 외에 언어는 쓸 수가 없어요. 한국인이 무슨 한국어 쓰면 안 되고, 물론 한국인 일본어 써도 안 돼요. 중국어 써도 안 되고, 무조건 영어만 써야 돼. 그리고 빨래는 주 1회 해주시는 아주머니 계시고요. 그리고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진짜 좋아요. 정말 편하게 살았어요, 덕분에. 그래가지고 저 한국 오기 직전에 아주머니들 감사하다고 엄청 막 과자랑 뭐였지? 좀 그런 거 몇 개 사드렸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아무튼 통금을 어기거나 공용 공간에서 한국어나 뭐 중국어, 일본어 쓰거나, 아니면은 가방 검사에서 불손한 게 걸리면은 벌점이 부과돼요. 이 벌점이 부과되면 뭐가 안 좋냐면은 외출 금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마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퇴학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아직 그 케이스 못 봤는데 외출금지 당한 사람 몇 번 봤어. 주말에 계속 못 나가고 막 안에서 막 소파에 앉아가지고 불평불만 늘어놓는 친구들 몇 번 봤어요. 얼마나 안 좋아. 주말에서 나가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수업 시간은 한 입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하네요 이거. 라면도 하나 먹어야겠다. 자사지는 것도 하나 먹어줘. 맛있어. 이 화이트 와인 산 이유가 제가 오늘 그 직원분이 뭐랑 페어링 할 거냐 물어보니까 멜론이랑 뭐 할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화이트 와인 같다고. 과일. 아무튼 수업 시간은 6시에 일단 기상을 해요. 그리고 6시 50분까지 아침 식사를 끝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6시 50분부터 7시 반 이게 그룹 선택 수업 첫 번째. 그리고 7시 반부터 8시 반이었나? 까지 그룹 선택 수업 두 번째였는데 말 그대로 선택 수업이에요.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어도 돼. 저는 첫 번째 수업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비몽사몽 환상도 가봤자 제대로 듣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좀 더 쉬고 두 번째 선택 수업부터 듣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두 번째 7시 반 수업부터 들었는데, 그게 8시 반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8시 반부터 정규 수업이 시작이 돼요. 8시 반부터 9시 20분, 그 다음 9시 30분부터 10시 20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이렇게 총 4시간 동안 1대1 클래스가 진행돼요. 맨투맨 클래스.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을 가져요. 12시 20분부터 1시 15분이었나 20분까지 런치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또 1시 반부터 2시 10분, 2시 반부터 3시 10분 이렇게 맨투맨 클래스가 또 있어요. 제가 했던 그 스파르타 클래스에 한해서요, 이거는.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4시 20분, 4시 반부터 5시 20분까지 그룹 수업이 있어요. 이건 의무 그룹 수업이에요. 그러고 나서 5시 반부터 6시 20분까지 또 그룹 선택 수업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선택이에요. 이것도. 이게 끝나면 6시 20분부터 7시까지 디너 타임, 저녁 시간. 그러고 나서 7시 반부터 8시 20분, 그리고 8시 30분부터 9시 20분 이렇게 총 2시간도 셀프 스터디 시간이 있는데, 이게 티칭 감독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습할 때 왜 막 고등학생 때 그러잖아요. 막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감독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독을 한다고 해서 믿고 갔는데 딱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턴 다 같이 하는 그런 셀프 스터디 안 가고 그냥 혼자 강실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공부했어요. 아무튼 그렇고, 학생 국적 비율은 비율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많은 건, 제가 여기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 그나마 없대요. 그래서 선택했는데 그래도 한국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은 일본분, 그 다음 뭐 막 대만이나 막 이런 데서 오신 분이 계시고. 음식, 어학원에 뭐 그러니까 기숙사에 밥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아침은 토스트 이런 거 양식 나온 날이랑 한식 나온 날이 번갈아가면서 있어요. 양식 나온 날은 토스트, 과일, 계란 뭐 이렇게 나오고, 한식 나온 날은 뭐 죽, 계란, 미역국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란은 거의 항상 공통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사실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점심도 한식 나왔고 저녁도 한식 나왔고, 주말엔 밥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아침인가? 는 챙겨줬던 것 같아. 그리고 수요일은 어떻게 이게 참 고등학생 때랑 똑같냐. 수요일은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반찬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수요일은 좀 바글바글했어, 식단이. 그 다음으로 티처 선생님들이 어떻냐, 특히 막 필리핀 하면 발음 안 좋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정석 발음은 아니에요. 정석 발음은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데. 근데 저처럼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아주 신나. 다른 주제 다 따라 부를까 했는데 다 안 들어올 것 같아. 아무튼 저처럼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세영만큼 발음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갔던 학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간 좀 더 그런 걸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어느 정도 정규 교육 과정을 넘어서 그냥 대학교도 좀 더 괜찮은 데 나오신 분들을 좀 뽑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발음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약간 좀 학원의 퀄리티 괜찮다는 게 사실 그런 규율도 있지만 티처들의 티칭 능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제가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나이대들도 비슷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좀 나이대 있으신 분들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실히 잡아주기도 해요. 특히 약간 좀 산만할 수 있잖아요.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나이보다도 짬도 있으시고, 좀 포스 있는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데려다 오셔가지고 수업 진행이 생각보다 더 원활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여러분이 맞기만 하다면 정말 진짜 평생 살고 싶을지도 몰라요. 정말 제가 저번 맥주 영상에서 그때 더블린 얘기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보다 오히려 필리핀 있을 때가 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일단 첫 번째 물가 싸지, 사람들 친절하지, 한국에 대한 약간 그런 거 있으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BTS나 그 블랙핑크 인기 워낙 많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좀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약간 국뽕도 괜히 차오르고, 그리고 인종차별 없는 거 진짜 커요. 외국에서 인종차별 없는 거 진짜 커요, 여러분. 이거랑 뭐 대충 말로 이제는 4개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 맞기만 하다면은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히 막 혹시 빵돌이나 빵순이 분이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빵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박요 가시면 빅토리아 베이커리, 줄리스 베이커리, 르베인 이 3개 무조건 기억하세요. 정말 진짜 제가 빵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정말 빵 중독자야 진짜. 근데 빵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가격이 너무 싸 정말. 그래서 바에서 빠바나 뚜레쥬르에서 한 5천 주고 살 거 여기서 한 2천이면 그냥 2천원이 뭐야? 한 1,500원이면 진짜 다 사요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해. 진짜 여기만 들어가잖아요. 진짜 냄새부터가 진짜 지나가는데 다들 정신 바짝 차려! 오늘 참아야겠다 해서 지나가는데 냄새가 저를 불러. 근데 정말 진짜 빵도 싸고 맛도 있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르베인 같은 경우는 한국 빵집이거든요. 근데 한국보다 싸요 진짜. 저는 사실 한국 빵집이라길래 좀 비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통 외국 나가면 한국 한식 이런 거 좀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보다 싸요.
진짜 맛있어. 그리고 눈물 고이다 이러다가. 아무튼 그렇고, 다른 식당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진짜 맛도 있고, 진짜 뭐라 그러지? 설령 필리핀 음식이 입에 안 맞다 하더라도 한식당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식당도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크게 부담도 안 돼. 왜냐면은 여기도 한국보다 비싸게 받으면은 한국 사람만 장사할 것도 아니고 필리핀 상대 그런 로컬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보다 비싸게 받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가겠냐고. 물가가, 아니 환율 차이 그렇게 나는데 못 가요 여러분. 그니까 좀 그 사람들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가기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가긴 했거든요. 한식충이 아니라서.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나? 아무튼 한식충이 아니라서 안 가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몇 번 가긴 했지만.